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보잉 777, 202열 기종으로 발리노선 운수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진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발리노선 운수권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름에 따라서 이 진행과 어떠한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인도네시아가 운수권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진에어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확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은 실적을 냈고 앞으로 여행객 증가 그리고 여객의 증가 수도 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도 불구하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이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LCC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R자 노선, 바로 발리 운수권 확보를 위해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최근에 한국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에 항공회담을 열고 지방공항 그리고 지방공항에서 발리, 자카르타 노선을 각각 주 7회, 총 28회로 신설을 하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그동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항공 자유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항공 자유화 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횟수, 그리고 노선의 제한 없이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국제선 운항이 제한이 되어 왔었고요. 특히 양국 간의 대부분의 운수권이 바로 인천공항으로 배정이 되면서 대한항공과 그리고 외항사인 가루다 항공이 독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방발 운수권을 확대를 하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국제선 확장을 계기로 발리와 자카르타에 대한 노선을 띄울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방 공항들이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능한 지방 공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산, 그리고 대구, 청주, 제주, 그리고 좀 많습니다. 부안, 양양공항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지방공항은 보유한 각 지방단체는 물론 중단거리 노선이 주력인 국내 LCC들도 이 인도네시아 노선 취향을 위해서 운수권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R자 노선이기 때문인데요. 왜 R자 노선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발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노선의 경우 이렇게 거리 대비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몽골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몽골보다는 더 큰 수요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바로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좀 많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개 지방 공항 중에 어떤 곳이 발리 운수권을 따낼 수 있을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김해 발리 노선으로 운수권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 부산과 경상남도와 전라도 등 인근 지역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서 여객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김해 발리뱅은 이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부산을 비롯해서 제주항공, 진에어 등 대부분의 LCC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수의 업체들이 김해 발리를 신청을 하면 2개에서 3개의 업체의 운수권을 쪼개서 나눠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진에어라던가 이스타항공, TA항공 등 주요 LCC 업체들이 노른자 위의 운수권 확보를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노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허니문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발리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에어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항속거리가 14,310km로 이 미주, 유럽, 대양주 운항이 가능한 아까도 말씀드린 보잉 777,
200, 이 기재를 4대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장점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리 노선 운수권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수익성이 높은 노선 운수권을 확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겠죠. 진에어는 24년에도 굉장히 큰 폭의 실적을 내면서 이 업계에서 좀 탑픽으로 뽑히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알차 노선인 발리 운수권 같이 확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향후 진에어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1.52%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진에어 같은 경우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이 항공사들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젯밤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0.3% 이렇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전달에 CPI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당연히 악재겠죠. 하지만 항공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항공사들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비행기들을 리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행기 자체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번에 살 수 없고 리스를 하면서 이러한 이자 비용을 많이 지급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이런 고금리 기조에서 이렇게 이자가 높다고 한다면 당연히 항공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진에어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금리 자체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에어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오늘 시장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나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반적인 여건 자체가 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주에서는 이어보면은 이 부근대 11,700원대에서 지지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근대를 이탈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선 이 하방으로는 전 저점 부근인 10,0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 부근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발리 노선 운수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일본 노선 같은 경우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일본 노선에서 지방 노선도 확대를 하고 있는 진에어이기 때문에 이 진에어는 앞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견조한 수요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높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전에 저항을 받았던 이 12,800원대 이 부근대를 돌파하면서 안착해줄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진에어의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고 발리 노선 운수권 확보를 위한 기대감 등을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